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증시도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육 종목들의 강세, 이걸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로 한번 오랜만에 출발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제목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증시도 스승의 날, 교육주 강세,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보기 전에 종목들부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좀 탄력은 다 위축이 됐습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 종목들 위주로 탑5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아래 보이는 종목은 교육 종목들이지만 좀 많이 밀려 내려간 종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서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17%대 종가를 형성했고요. IB 기명이라던가 윌비스, YBM넷, 메가스터디 교육, K소프트까지 이 5가지 종목들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권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파란불을 켠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엇갈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육 종목들의 시선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3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재명 후보와 김민수 후보가 교육 공약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데요.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이 공약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또 부산과 울산, 경남 교육감도 또 공동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의 공약부터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무상교육과 보육을 확대하겠다, 교사 보호제도를 실시하겠다, 뒷페이지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 현장 안전 강화를 하겠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증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교육 쪽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건 AI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강화 같은 부분도 후보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하고 있을 때까지는 이제 속보성 기사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하나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목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4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교사,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 권리를 회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음돌봄 휴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을 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집중 육성하겠다. 그리고 유아 보육이라던가 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약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종목들의 강세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 스승의 날에 맞아서 강세 보인 교육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당신의 초이스 시간에 이성웅 이사를 찾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쉽게도 양대 증시가 파란불을 켠 채 거래를 마치게 됐고 코스닥이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외국인이 거래소는 매수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시장이 여기에서 조정 장세로 돌입한다라고 하기보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그간 좀 한 며칠 주간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했고 종목들도 강했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 매도는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빌미는 오늘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주간마다 돌아오죠. 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 만기였다 보니까 그런 영향까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단기적으로 올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올랐다 보니까 밀릴 수 있다, 다시 조정 장세 돌입할 수 있다라고 한데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각자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매크로 지표, 위험자산,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무게들 속에도 주식을 줄일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아직 여기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아직은 줄일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지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교육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늘 교육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장 막판에 탄력을 잃게 되면서 상한가도 풀렸고요. 네.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다수 있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이 나와서 새롭게 뭔가가 강화된다라고 하기보다 재료 무게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거죠. 여기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사교육 쪽 이런 쪽을 강화하는 아니면 아예 공교육 강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교육 구조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시세 연속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테마를 놓고 생각할 점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득표를 늘리기 위한 정책 같은 경우로 계속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게감이 있는 쪽 같은 경우로 시세 연속성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간간이 있는 멘트들 속에서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러면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비상교육이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유달리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을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님,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 디지털 교과서라는 재료를 놓고 시세가 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에서 교과서 이런 걸로나 참고서를 팔아서 수익을 보는 구조는 쉽지 않잖아요. 딱 모든 종목을 볼 때 여기에서 우선은 상식으로 보면 돼요. 매출이 늘 수 있느냐. 근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해외에서 교과서라든지 참고서를 팔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중을 세게 실어서 가기에는 힘든 거죠. 거래는 터지기는 했어요. 입꼬리는 달았단 말이죠. 여기에서 밀려서 오늘 저가 같은 경우인 5,780원 이런 가격대에서 온다라고 하면 매매를 붙어볼 수는 있는데 그걸 세게 싣고 가기에는 재료 무게가 약하다 보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교육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육 종목들의 강세, 이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저희 이사님께서 엔터 종목들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큐브 엔터, 한 가지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두 종목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단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저의 초이스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큐브 엔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400억대 정도가 나왔고 광고와 MD 부분이 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큐브 엔터 비초이스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엔터주를 비교를 했을 때 그 핵심 같은 경우를 아까 교과서나 참고서 종목에서는 매출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는가를 봤었고, 그러면 엔터 업종에서는 라인업들 같은 경우가 공고하거나 더 늘어날 수 있어야지 공연을 더 할 수 있고 앨범을 더 팔 수 있고 뭐 굿즈를 더 팔 수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재계약을 하면서 실적은 나올 수 있지만은 나머지 라인업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근데 이 뚜렷한 실적이 안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도 라인업 같은 경우가 차기에 공고하게 좀 하반기에 활약을 할 수 있거나 하면 뭐 주가 조정을 활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의 부재에 따라서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비초이스 종목으로 했고, 만약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새로운 라인업이 부각되면서 상황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의 뭐 비초이스에서 초이스로도 옮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뭔지를 체크하고 그게 나타나면 접근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큐브 엔터 살펴봤습니다. 엔터 종목들 중에서 큐브 엔터는 우선 비초이스 종목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이 큐브 엔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픽해주신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고, 사실 실적도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가장 저평가된 엔터사다라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지 이사님 초이스 종목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1분기 실적을 한번 놓고 살펴볼게요. 분기별 실적에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95억, 100억 정도가 나왔죠. 그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예상치가 많이 낮았어요. 예상치가 낮았는데 이 정도 실적을 발표했고, 상자고란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연간으로는 이제는 그래도 한 4,500억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50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시총은 막 1조 4천억 뭐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예상치가 한 777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가 라인업이 활동해 준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실적이라고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더라도 한 10% 정도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우선은 초이스 종목으로 했고, 이 가깝게는 블랙핑크 콘서트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고 국내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의 활동도 이게 아무래도 지금 한알령 같은 경우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SM, YG엔터, 하이브 이런 순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YG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고, 대부분 엔터주가 상저하고의 실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부정적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긍정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한번 살펴보면서 이 차트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장 초이스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목표치를 바라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실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8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고, 기본적인 실적만으로요. 이게 한알령이
재개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한 10만 원 선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실적 체력으로는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그 이상으로 한한령 진행되면 엔터가 동반해서 강하겠지만 Y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대까지도 도달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오,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큐브 엔터와 다르게 YG 엔터테인먼트를 초이스해 주신 이유까지 한번 쭉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10만 원 윗단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잘 기억해 보시고 관심권 여기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이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씨님 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큐브 엔터를 한번 매수하고 매도한 이후에 요새는 신규 중소형주로 관심이 좀 쏠린다고 하십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가 요새 눈에 들어오는데 동전주이긴 하지만 매출과 이익 확대 부분에 부채 비율도 40%대로 좋은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눈여겨보신다고 합니다. 큐브 엔터가 아니고요. 직접 질문이 들어온 곳은 결국에 판타지오죠.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엔터주들을 볼 때는 사업 내용을 먼저 보고 이게 재무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에 전자공시를 통해서 보면 다양한 공시가 있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가 발행돼 있다 보니까 전환가액의 조정 같은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주가가 오르거나 해당 가격대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586원 정도에 2,200만 주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10억, 20억 넘는 거죠. 20억에 이제 한 100억 정도 금액 같은 경우가 586억이라는 주가에 도달을 하면 시장에 출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선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 1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단일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분기 보고서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버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부각받을 수 있다 보니까 계속 거래가 되면서 이게 다음 분기에 실적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보는데, 자, 연결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적자였어요. 자, 그러면 차은우
기타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가 드라마도 찍고 활동도 하고 돈을 벌어 들이고 있을 텐데, 자, 작년에 저번에 3분기 때에 해당하는 기간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 31일이었잖아요. 근데 다음 기 같은 경우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이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저번 기 때,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연도 때는 한 168억 정도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86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 원가가 늘어나요. 비례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정적으로는 나가는 비용이 분기당 한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고 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판매 관리비는 있고, 그러면서 영업 활동으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네. 지금 저번 분기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적자였는데, 이번 분기 누적까지 비교를 해보더라도 적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라인업들이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와도 원가만큼 빠지고 비용만큼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봤을 때 원가는 어차피 비례해서 나오잖아요. 매출액만큼 원가는 비례해서 나오고,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라인업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손익계산서 상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나아요. 물론 한활용이 진행되면 재료를 붙여서 중국 관련해서나 그런 부분으로 주가는 띄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이라는 요소로 봤을 때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굳이 좀 접근을 안 하는 종목임을 말씀을 드려요. 네, 좋습니다. 고고씨님께서 엔터 종목들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들고 와 주셨다 보니까 판타지오에 대해서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사님 역시 최고의 진단이다라는 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상한가 터치가 나왔다가 아쉽게 좀 밀린 종목입니다. 용선재님의 종목이고요. 세아 메카닉스 평단가가 좀 높네요. 4,850원에 13% 비중 들고 계십니다. 손실을 줄여서 좀 나올 수 있을지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LG엔솔과 관련된 소식에 좀 급등을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탄력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먼저 사업부터 한번 볼게요. 종목을 볼 때 약간 생소한 종목, 뭐 대부분 종목을 알 수도 있겠지만 약간 생소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을 우선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열어보면 사업의 개요상에서는 뭐 ESS 관련된 전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겠죠. 네. 뭐 사업 개요로는 원래 본업은 OLED TV와 관련된 부분에 부품단들의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주요 매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부품들이 뭐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ESS와 관련된 부분에 부품까지 함께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자동차나 여기에 매출이 같이 잡혀 있겠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을 한번 봅니다. 열어서 실적을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작년에 흑자가 나오는 기업,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 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번에는 한 6억 정도가 손실을 봤었죠. 그러면 이렇게 실적 같은 경우를 연간으로 한번 다 같이 열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재무 상황 같은 경우를 이렇게 열어서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시기는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줬었죠. 그런데 지금 뭐 다양한 산업들의 상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은 잘 나왔다가 50억 정도 나왔다가 하는데 이게 잘 나왔고 못 나왔고 기준을 한번 봐요. 1,0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50억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예요. 5%? 5%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고 매출이 줄면 거기 비례해서 당연히 영업이익도 더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억 정도 매출을 해야지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까 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을 한번 보는 거예요. 거래되는 지금은 좀 이게 맞췄다 보니까 거래되는 시총이 607억 정도예요. 적자인데 607억.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보더라도 실적이 돌아서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뭐 ESG 시장 같은 경우를 LG에너지 솔루션이 진출하는 건 알았죠 이미. 그게 매출이 언제 나가는지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미뤄져 왔다 보니까 그런데 사서 들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실적이 나오는 경우도 아니고. 근데 이 재료가 뭐 2차 전지로 붙여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지속성 같은 경우는 약하다 보니까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거래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한 번씩 올라왔던 주가 수준은 뭐 4,000원 정도의 수준? 그 정도다 보니까 이번 거래를 안고 추세가 안 깨지면서 4,0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근거는 첫 번째,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실적을 확인하면서 들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 두 번째, 2차 전지의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 뭐 ESS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올라온 거다 보니까 지속성과 관련된 부분은 떨어진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로는 이거를 비중 있게 들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거래가 터진 상황에서 뒤에 한 4,000원 정도 운이 따라서 올라와 주면 매도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거래가 터졌을 때 4,000원대 부근까지는 탄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4,000원 부근까지 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ESL님의 종목이고요. 한화비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3,400원,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신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화비전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올랐던 부분을 좀 많이 좀 떨어뜨리는 모습이었는데 한화비전의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목표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한미 반도체와 좀 비교를 해서 가능성을 열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3조 1,000억 정도 거래, 뭐 상황이 잘 돌아가면 5조 정도의 시가총액도 가능한 부분들. 그러면 그 정도 이거는 아주 잘 된 상황일 때 그렇게 열어둘 수 있는데 우리 그러면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하나 비전 같은 경우를 63,400원에 사셔서 얼마 정도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이 정도 가격에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매수를 잘못하신 거거든요. 네, 이게 뭐 5월 8일에 샀다라고 하면 밀렸다 또 운 좋게 올라와 준 거고 만약에 오늘 샀다라고 하면 오늘 사서 이 비중을 가지고 목표가를 얼마까지 갈지 판단하기보다 여기는 매매 구간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사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투에 대해서 기준은 60일선 정도라는 얘기를 해당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사죠. 목표가를 얼마까지 가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매매를 붙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기 입형 같은 경우로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는데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래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입형 이탈을 할 때는 매도해주고 다시 자리를 잡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뭐 정고점 수준의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매도해서 챙겨주시고 60일선 기준으로 뭐 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장투에 돌입해준다 생각을 하고 그때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정 나왔을 때 접근을 열어둡니다.
네,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힐사랑님의 종목 바이넥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이고요. 10%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이 났을 때 못 팔았는데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이넥스가 27,300원 그때 한번 고점이 작년에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그다지 막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미중 관련해서 작년에 이 종목이 강했던 이유가 생물보안법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CD에 이런 종목들이 강했었죠. 그때 지나고 나서는 생물보안법 얘기는 장기화돼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주가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재료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한참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이라도 실현이 될 수 있을 만큼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재료가 있을 때는 팩트 중심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은 지나왔어요. 그런데 미중 관련해서 관세 격화가 나타날 때도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기가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도 못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저는 들고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관심권에는 좀 바깥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박스권 형태겠죠. 굳이 이걸 대입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2월의 가격대 이 정도로 좀 운이 따라져서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거고 주가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한 14,000원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작년에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관심이 모였던 종목이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는 바이오 트렌드 내에서 약간은 뒤처진 종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만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한영란님의 종목이고요. 오리엔트 전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11,900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너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얘기해 주신 대로 오리엔트 전공이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펼쳐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종목은 우리가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예요. 인물 테마거든요. 그래서 11,900원에 10%를 샀다라고 하면 요 정도 구간일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 5월 2일에 저점을 이런 식으로 깼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차트에 줄을 그어 보겠죠. 이런 식으로 끊고 이런 식으로 끊고 해서 이거 깼으니 여기에서 지지받을 수 있으니 버틴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트를 보고 재료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건 그거는 재료 같은 경우가 확실할 때 얘기고 지금은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선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쏠려서 흘러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쫓아오는 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점은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는데 그 변동성이 감내가 가능한 점에서 해야 돼요. 이건 어디에서 지지받는데 이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율 발표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때 격차가 만약에 한 후보 기준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후보가 60% 정도의 지지율을 달성하면 한 번 더 시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 한번 잘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물과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로 연동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조금 전에 상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솔루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 평단가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보유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이슈 자체로만 본다면 이슈가 아예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뭐 착공하겠다라는 소식도 있고 ESL과 관련해서 부품 납입 이런 기사들도 긍정적인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긴 한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에서 이제 좀 물러난 건지 솔루엠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에서 한참 화두가 된 게 전자식 표시기기 그쵸. 이래서 이것이 해외 기업 같은 경우가 회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는 좋아진다라는 논리였는데 그 소식 뒤로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종목을 보다가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방향대로 안 흘러갔을 때는 그때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매수 단가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시장에서 보세요.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에 빗겨난 것 같은 경우는 가치가 월등하게 있으면은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변두리에 있는데 가치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나아질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등이 나와서 이거 뭐 비슷한 가격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생각할 점은 아예 시장에서 너무 중심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가 과하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볼 필요가 없겠지만 좀 적당한 시장에서 좀 벗어나 있어도 가치가 평가절하가 지나친 그런 쪽을 잡아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솔루엠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서 약간은 뒤처진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이사님의 상담 내용이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 들고 계신데 평단가랑 비중 한번 알려주시죠. 네, 4만 원에 20%요. 아, 4만 원이시면 좀 높은 평단가 들고 계십니다. 언제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21년도에 매수해서요. 아하, 네. 물을 타서 이 가격인데요. 제 매수가까지 정말 올 수 있을지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21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거의 3, 4년 가까운 기다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단가도 좀 높고 지금 20%로 비중도 늘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받아보고요. 잠시 뒤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현대제철 4만 원 평단가에 20%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뭐 매수한 지는 기간이 좀 되셨고 철강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년 이상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장 일각에서는 뭐 조선이 좋다 보니까 후판이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철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논리와는 좀 비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핵심은 중국의 경기 회복 같은 경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뚜렷하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답보 상황에 있어요. 비중은 20% 정도가 되시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단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주식 매매를 빈번하게 하시는 경우는 아닌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도달을 했을 때 2만 원대 보면은 뭐 작년에 워낙 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2만 원대까지 왔던 거고 한 2만 1,000원대 그 정도 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뭐 좀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춰줘요. 단가 같은 경우를 낮출 수 있는 가격은 뭐 3만 원 이하 정도로 낮춰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월 때 정도 고가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플레이, 지금 말씀드리는 플레이는 저는 선호하지도 않고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여기에서 뭐 나아지는 상황을 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가는 위쪽에서 매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걸 여기에서 철강을 지금 강하게 담을 요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데, 이 지금의 단가나 보유하고 계신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말씀드렸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대제철 지금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은 우선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만 원 부근까지 평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주목할 점은 중국 경기가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 트레이딩 방법 자체가 이사님이 선호하시는 트레이딩은 아니다라는 점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 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대제철까지 고민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꾸준히 종목 진단을 받고 있는데 슈팅스타님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니플러스고요. 3,340원, 비중은 5%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애니를 참 좋아하신다고 해요. 애니 매니아로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망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340원이면 지금 약간이지만 수익은 보고 계시고, 이 애니 쪽 같은 경우에도 K 컨텐츠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 받아가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실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종목은 뭐 괜찮고 접근한 가격대도 썩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종목이 특징이 좀 있는 게 전환사채 같은 경우가 존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전환될 때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오면 나온단 말이죠. 여기 보면 한 100억 정도가 전환이 됐는데 남아있는 게 75억 정도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소위 말해서 뭐 오버행 같은 경우가 다 해소가 되겠죠. 이게 5월 27일 기준으로 전환가액 3,157원에 해당하는 종목 같은 경우가 그 주식 같은 경우가 출회되게 됩니다. 그때 활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들고가 봄직은해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때 전환이 되는 때를 활용해서 어차피 3,157원의 물량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요. 주가는 한 차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때 비중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애니플러스에 대해서는 비중을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사님 오시는 날에는 종목 진단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인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이고요. 17,900원에 8%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고영은 또 의료용 로봇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요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뭐 의료용 관련해서 실제 성과를 보여줬다 보니까 주가는 2월 18일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면서 올라왔어요. 네. 한 번도 팔 그런 구간들은 없었는데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가 추세가 단기평 아래로 위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 4, 5거래일 정도 만에 못 돌려주면 주가는 이렇게 빠져요. 빠지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았다가 또 되려 밀렸거든요. 다시 지금은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펀더멘탈 같은 경우를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7,900원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면 매도했다가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여기에서 돌려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계속 뭐 추세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추세대로 타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목표가는 따로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고 한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영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날님의 종목이고요. 솔리드 질문 주셨습니다. 평단가는 7,300원, 비중은 1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 종목이 급락을 하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리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 오늘 개파락을 했습니다. 10% 넘게 좀 밀렸죠?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의 반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빠집니다. 그런 시장의 특성도 알고 주식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덜 볼 수 있고 수익은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위는 열고 아래는 닫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왜 빠진지를 보면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적을 열어보니까 시가총액이 3,910억인데 영업이익을 3억을 발표를 했어요. 자, 3억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시적 요인에 의한 착시다. 중장기 성장 기반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방산, 뭐 여기에서 국방통신 영위를 하는데 기저효과가 나왔고 국방 과제를 준비 중이다. 그다음에 통신 장비는 보세요. 통신 장비는 지금 되고 안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3G에서 LTE 넘어갈 때 시기, LTE에서 5G 넘어갈 때 시기. 이제 그 뒤에 언제 도달할지 모르지만 뭐 그런 그 통신에 대한 시설 투자가 단행될 때 그때 보면 돼요. 최근에는 운 좋게 양자와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묶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할 점은 기술적으로는 보통 4월 8일에 저점 같은 경우는 지켜줘야 돼요. 그 가격을 못 지켜주고 거래가 터지면서 밀리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우선은 드립니다. 네, 솔리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매도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 딱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 30% 좀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좀 많네요. 그래도 평단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어제 사신 경우라고 하면 뭐 밀렸고 그 최근에 사셨다라고 하면 밀렸다가 올라왔을 때 우리 이 생각을 해봐요. 손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2월에 샀어요. 3월은 아니겠다. 2월에 샀단 말이죠. 43,000원. 2월 말미에 샀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3만 원 초반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약 마이너스 30%를 찍고 어제 같은 경우가 살려준 거거든요. 실적 잘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우선 매도해줘야 돼요. 죽었다가 살려준 거거든요. 어떤 요인이든. 자, 여기 버틸 때, 밀렸을 때 버틸 때 근거는 뭐였을까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어서 잘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죠. 주가가 다른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버텨서 어떻게든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냐면 샀던 타이밍 같은 경우에 매물이 가장 크게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우선 해줬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슷한 대응을 열어놔요. 우선은 산 타이밍 같은 경우가 타이밍이 안 좋은 타이밍을 인정을 하고 이런 추세의 흐름이 나오면 우선은 매도해주고 봐야 돼요. 매도해주고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아직 추세가 깨지 않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줘서 비슷한 단가까지 온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금 주가가 자리를 잡는 것 그런 타이밍들을 좀 찾아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아요. 기술적으로 정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의 얘기들 있죠. 주가가 빠졌을 때 반등이 많이 나왔던 가격인 뭐 3만 원대 중반에 왔을 때 산다라든지 그런 점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재료가 부각될 수 있을 때. 그런데 지금 IT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두산, 뭐 이수페타 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단가 정도에는 충분히 좀 편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이사님의 상세한 상담에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사님께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진단을 도와주셨는데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집중해볼까요? 시장에서 오늘 지수 조정은 나타나기는 했는데 처음에 언급드린 부분 그대로예요. 크게 뭐 여기에서 종목을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시장에서 뭐 미국의 만기일이니까 지수는 빠질 수 있다라고 한데 뭐 굳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과하게 뺄 시장도 아니에요. 매크로 지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그 속에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나타났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실적 외에 뭐 성장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퍼질 수가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조금은 뭐 편하게 개별주 강세 흐름을 기대하면서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반등이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구간에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고래에서 너무 떠있는 종목,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안 하면 돼요. 손실 보는 것보단 나으니 그 점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제하더라도 앞으로의 우리가 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는 쪽은 어디인가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개별주 위주로 이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종목이 너무 주가가 높은 곳에서 매수하신다면 저희에게 상담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